자, 결국 대선인데요. 대선은 지금 10개월을 하고 한 20일 남은 거예요, 이제. 네. 대선은 10개월하고 20일이야. 내 코앞에 와 있어, 지금.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월의 속도를 보면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보궐선거 푸닥거리 하다 보니까 지금 안 와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은 지금 일제히 대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만 해도 지금 이 시간 현재 대선을 관리할 지도부에 지금 후보자 등록 현황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당대표 후보에 송영길, 우원식, 그 다음에 홍영표, 여기 당대표 지금, 그 다음에 최고위원 후보로는 강병원, 김용배, 김용민, 백혜련, 서삼석, 전해숙, 황명선.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대선 관리할 지도부가 되는 거겠죠. 네. 잘도 관리하겠네. 벌써부터 대놓고 앉아서 문재인하고 각세우게 가면서 검찰 개혁에 반하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맡고 있어요. 공수처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죄다 검찰 징계돼 있었고 이 검찰들의 끈끈한 정은 정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들이 욕하다 안 되니까 이젠 시민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 봤었을 때 기억들 나십니까? 촛불 든 시민들이 처음에 탄핵을 위해서 나왔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끄트머리에 탄핵되고 나니까 뭐라고 말을 바꿨죠.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가 벌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선 5명이 어른도 없죠. 그 집안에는. 봐주는 게 없어 헛짓거리 하길래 놓고 앉아서 그냥 번호 댓글창에 올라오는 거 5명 쓰는 거 보면서 아이고 그냥 그러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강성돼 있습니다. 강성을 만드는 거는 반성이나 잘못 가고 있는 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정말 몸 아파서 뭘 못했다면 모르겠어요. 법안 통과 안 시키는 거 장애를 갖고 있어도 힘들게 국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많은데 멀쩡한 데도 안 가고 딴 데 가시는 분들이 왜들 이러십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다가올 대선은 양자 대결이겠죠. 다자 대결의 선거도 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양자를 가정해야 되는 게 4.7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단합해서 뭔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예전에 단일화하듯이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2년 정도 있으면 그새 딴 생각이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 보수와 소위 야권의 흐름을 지금 묶어낸다는 것. 거기서 중심을 누군가 잡게 되면 단일화 분명히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근데 그렇죠. 내부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전제는 양자 대결을 전제해놓고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거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 그냥 솔직히 이재명 대 윤석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모르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보면 근데 요즘의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이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장모의 건도 있고. 건과 아내 건 같은 경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공수처가 착실하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검사들을 다 임명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사건들이 특정이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장모권이 특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 상황은 저쪽한테는 재앙 아닙니까? 재앙? 재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은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피하려고. 본인이 스피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한테도 평가를 냉정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안철수만 까고 있죠 계속. 안철수는 뭐 자기 확실한 라이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드러진 애니까 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슬그머니 오세훈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오세훈 따위는 우리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김종인이 보고 있는 그런 내년 대선의 판세는 윤석열이 중도 하차하면서 분위기를 띄워놓는데 무주공사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런 저희가 있는데 잘 될 리가 있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 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저쪽 세력한테는 가장 리스크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리스크도 큰데
윤석열이 만약에 증발해버리면 대선은 포기해야 된다고 봐야겠지. 그렇죠. 재앙적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계보를 보면 김무성과 마포포럼을 중심으로 한 구세력이 하나 있고 정진석을 중심으로 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뭉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세력처럼 보였어요. 그 두 개를 싸우지 않게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욕먹어도 지켰던 게 바로 지금 이 비대위원장을 했었던 양반인데 이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바깥에 나오면서 금태섭과 합쳐졌다고 하는 시위하는 바는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이 당선된 건 있지만 그건 안철수가 뻘짓을 했기 때문이고 그렇죠. 이 뻘짓을 하지 않고 만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찌됐건 제가 아는 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큰 사건에 검찰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김종인과 만약에 그쪽의 세력이 남아 있다면 이들은 확실하게 하는 건 하나입니다. 국민의당에 서둘러서 통합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후보로 야 이쪽이 20몇 프로에 너희는 오합지졸이잖아. 유승민서부터 뭐 안철수까지 싹 다 모아봤자 우리 절반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국민의힘이 몸이 다르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소용돌이가 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는 데는 김종인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지점도 있지.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다자대결이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런 거였고 뭐 탄핵 뒤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유리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양자 대결이랑 무조건 지느냐. 그렇진 않죠. 사실 이번 21대 총선은 사실상 양자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이런 당은 막 비례대표로만 몇 석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렇게 양자 대결에서도 이긴 선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최근 선거에. 근데 보궐선거 대한민국에 가장 크다는 서울과 부산에 선거를 해봤더니 어쨌건 뭐 언론에 기울어진 거 있지만 결국에는 저쪽이 그냥 깨지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 대선은 결국에는 인물 대결이라고 봐요. 예. 인물 대결. 그 인물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거다. 지금 솔직히 그 이재명, 윤석열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쏠리고 있는 거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한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강하다. 뭔가 판을 갖다가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서로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세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강한 대통령이 나와서 세상을 한번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너무 강렬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에서 지금 보여요. 보면은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막 화제잖아요. 그 빈센조가 마피아의 콘실리에이야. 그러니까 마피아를 대신하는 변호사인 거야. 마피아로서의 모든 무식한 어떤 힘과 더불어서 변호사로서의 아주 명민한 그런 컨텐츠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열망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 근데 윤석열도 보면은 검사니까 똑똑할 거라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걔네들 나름대로는. 그런 상태에서 또 무식한 깡패 같은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재명도 역시 정책 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데 변호사고 그런 상태에서 또 굉장히 강력한 실천력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 또 확실하게 그 상대편을 갖다가 그 누르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 대선은. 근데 문제는 윤석열은 그게 대부분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술집에서 쌓은 거예요. 애들 술 먹여가면서. 그런데 이재명은 현장에서 컨텐츠를 쌓았잖아.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은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김종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김종인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쌓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내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번에 그것을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인물 구도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이재명 자체가 언론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놔. 비문이라고. 주류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대상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왜 그 이명박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찍었던 이유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황이야. 근데 심판의 대상만 아니고 비문이면 다 되느냐 이런 건 그렇진 아니고 않죠. 결국에 대선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세상이 바뀔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요 흐름을 분명히 가다 보면 현재로서는 그 모든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가 저는 이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앙일보에서 엊그저께 이상한 보도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 GTX가 부천에서 김포하고 연결이 되고 또 어디지? 그 하남에서 남양주로 연결이 된다. 요 GTX가 어떤 건데 이렇게 짧은 구간만 남겨놓습니까? 지하철의 보조 수단으로 GTX가 연결된 것처럼 발표가 된 것처럼 중앙일보가 보도를 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들끓겠어요? 경기도민들이 들끓겠죠. 그럼 누굴 공격하는 겁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집중 포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똥파리들 지금 난리 났어요. 단계 가보면 완전히 이재명. 시켜라. 제명시켜라. 같은 애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쟤네들 보기에는 이재명만 없으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처럼 보이는 거야. 시대 정서와 맞는다는 식으로 억지로 이명박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시대 정서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든든히 있으니 윤석열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거꾸로 틀어야 윤석열을 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 달 먼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석 달간 죽어라고 파겠죠. 예. 이제까지 나왔던 거 없던 거 다 집어넣으면서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당도 없이 후보도 없이 그러고 있다가 번호를 집어넣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에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책 하나를 뽑아내서 침소봉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좀 왜곡하는 거죠. 왜곡을 할 수 있죠. 멀쩡하게 왜곡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않겠냐. 예컨대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 한 조사에서는 8%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어차피 대선에 나가면 힘든데 그 지지도 스스로 똥벌 차갖고 깎아먹었죠. 예. 그러고 나니까 그 자리를 이어받겠다고 아마 이번 주말에 퇴임하시면 정세균 전 총리 전 의장이 나오겠죠. 예. 그쪽에서 나온 게 일부 표를 또 가져가는 게 있을 겁니다. 이쪽 표는 최종까지 가기보다 변수가 될 수 있는 표에 누가 합쳐질까.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조국 장관 뭐 사태 겪으면서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진 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예. 이쪽은 호감도도 별로 높지 않았지만 비호감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확실하게 비호감도가 커졌습니다. 이 큰일하는 윤석열 앞길을 왜 막냐. 우리 쪽에서는 막으려면 제대로 막지 저렇게밖에 못 막아갖고 무능해라는 평가를 씌워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유능하게 아직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유시민 중에 하나인데, 유시민이 이것저것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유시민은 20대 30대 남자들을 좀 우습게 본다. 그리고 프레임이 올드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똑똑한 대통령이 아니라 좀 과격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가고 있어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두 분이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시대 정신이 나머지 그렇다는 갖고 거예요. 있는 나머지 갖고 있는 후보들 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어떻게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쪽에서는 1년 넘게 싸워왔죠. 지금 이재명 출당시켜라, 이낙연이 뭐해라. 아이고. 1년이 뭐야? 지금 4년째 이러고 있는 4년째 거지.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다는 거지. 보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특별히 좋아해서라기보다 시발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인 거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방송들 뭐 해가지고 막 다스베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동영 TV, 김용민 TV, 뭐 새날 또 굉장히 많은 방송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얘네들은 적폐야. 그러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세상을 돌려버린 애들이 지금에 와서 이재명 지사가 그 MBS 조사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보다 한 3% 정도 앞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그냥 세상의 중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네.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봤을 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 못 보겠거든요. 그건 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에요. 아유, 이들은 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라 싸움 구경을 좋아하거나 판 뒤집는 거에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됐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문재인 말고 그러면은 저쪽 당에 있었던 홍준표를 뽑을 거야?
거기다 정치하면 개파들 안철수를 뽑을 거야? 아니 걔는 국민의힘 뽑겠대요. 이재명이 나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떠들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도 갈라지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저희 왜냐하면 같은 방송 얘기하면서도 저는 새날에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이재명이 싫어요. 로 시작했어요. 저는 네. 지금도 이게 묘하게 동갑이다 보니까 또래 그래요? 갖고 동갑이야? 왜들 그러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 그 사람 젊어. 근데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품위를 갖추고 뭐하고 하지라고 제가 바랬던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소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거칠어졌네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 서울시 부산시 넘어간 거 보니까 열받아서 이상한 소리 하는 초선들한테 쟤들 정신 차리고 문자 보내라고 얘기도 하고 같이 과격하게 얘기도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섣불리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놓고 앉아서 여기도 이재명 이제 빨아주네. 이런 식의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진짜요? 왜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더 골 때리는 건 그거 아니야. 들어오는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달라. 니들은 이낙연을 버려야 돼. 니들은 이재명 좀 그만 봐라. 뭐 어떤 장단의 춤을 추라는 그러니까 거야? 분석이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선판이 어쨌건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는 끔찍하죠. 오늘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 연속 집권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봐봐요. 곽동수 씨 말씀 자제하래요. 안 하려고 난. 새날에 나오는 골 때리는 몇 명들은 그걸 공격이라고 하기는 뭐야. 대화창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민주당이 정신 차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아요. 빈센조가 뜨고 있다니까. 빈센조만 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범택시 뜨고 있는 거 보세요. 모범택시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특히나 강자들의 연대에 대한 그런 어떤 구멍을 그냥 모범택시를 운전하면서 비밀 결사 같은 그런 팀들이 레지스탕스 하고 수극이지. 그걸 원하는 거야 좋아, 지금. 시정이. 그걸 원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유는 국민들이 지금 단순해요.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집어넣을 때 요즘 나올 수 있는 게 대통령께서 정의롭게 과정을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윤석열이 좀 자르지 그러셨어요라는 것들이 가장 많은 얘기 중에 그러니까 하나였죠. 법과 원칙만 따지다가 못하면은 그건 무능하다는 소리 듣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지켜나가면서도 유능하게 보일 수 있게끔 화끈하고 제대로 좀 속 시원하게 눈앞에서 보여달라. 결과를 성과를 보여달라.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해드리면 그러면 지지는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이미 도정에서 또 이전에 시정에서 다 보여줬잖아. 실력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특히나 2030의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윤석열은 2030 지지 높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착륙해야 되는데 집값 떨어지고 시끄럽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서 거기 있는 의사를 만납니다. 얘기하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해 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세요.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게 확실한 정책에서 나왔던 패턴이지 한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허상으로 모든 세상의 기준이 이재명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했다 못했다 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알면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민주당은 점잖아야 돼. 그래도 너무 과격하고 쟤 좀 무식하지 않아? 쌍욕했다는 아직도 그 프레임에 잡혀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끼리 바깥에 저기 득식을 대는데 우리끼리만 싸우고 앉았어요. 우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로 거기는 같은- 걔네들은 저는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적이에요. 작세예요. 그러니까 작세가 다 표면 위로 드러나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냥 그쪽은 그냥 잘 진압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지나고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 다수는 이미지 하나거든요. 이미지 하나. 예를 들면 이명박 하면은 거짓말, 4대강 이런 것만 남잖아. 그렇죠. 키워드. 그래서 왜 그 구글 트렌드를 그래서 분석하는 건데 박근혜 그러면 최순실만 따라붙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게 박정희도 따라붙지만. 윤석열 그러면 장모 그리고 줄리 이게 따라 붙어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저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윤석열한테 해시태그가 살원수야. 그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했다 그러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당원 게시판에 난리치는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요즘에 오늘 처음으로 한번 했었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윤석열을 앞서주는 것이
문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당연하지. 사실 문 대통령 지키자는 거잖아. 우리 방송은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도 아니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도 아니에요. 문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게 뭔데? 정권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연장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몰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키자고 하는 건 어떤 새끼를 데려다가라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세훈이가 서울시를 잡으면서 어떤 일이 2주 만에 벌어졌는지 봐. 일주. 일주지, 일주. 어. 일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라고. 자, 매일경제에서 대문짝만하게 3,330개의 시민단체가 7천억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그럼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을까? 서울시에서 나왔던 거야. 서울시에서 오세훈한테 이전서부터 오세훈 딸랑거리면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새끼들. 10년 동안 막 암약하고 있던 새끼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뒤에서 공격하던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자료를 갖고 나오는 거야. 와, 그래갖고 줘. 그리고 여기는 또 박성중한테 갖다 줘. 그래갖고 병원, 기업, 협동조합 이런 수많은 그냥 그야말로 민간이란 이름만 있지 다양한 곳에서 함께 그 서울시와 협업했던 사업을 한꺼번에 갑자기 시민단체한테 돈 빼돌린 것으로 둔갑시킨다고. 이렇게 둔갑시키는 게 실제로 눈앞에 가능하잖아. 서울시에 시의원들이 그렇게 많아도 서울시의 그 공무원들 중에서 박원순 시장을 흠모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몇몇 그 작새들 새끼들 같은 애들만 있으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으로 정권을 줘봐. 죽고 울고 못 지켰네 그제 가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그런 정말 쉽게 선동되고 멍청하게 그저 지들 눈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고 난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난 요즘 체념이 돼요. 이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대선을 진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들이 또 똑같은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놓고 앉아서 욕먹어도 뭘 하겠다.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지키는 것은 민주당에서 20년 지금 당장 보면은 그 다음 차기 정권 창출하게끔 하는 것이 진짜 지키는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고 해도 조국 장관 당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USB 꽂으면 끝나버려. 만들어버리잖아요. 죄를. USB 꽂으면 끝난다니까. 아니 그놈의 USB 도보다리 우리가 멀쩡하게 보고 우린 티셔츠까지 맞춰입으면서 기뻐했는데 그 도보다리에서 USB 줬다고 헤드라인에 신문에 실리는 걸 보면서 이것들은 뭘 본 거야. 멀쩡하게 대통령이 집권 중인데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걔네들은. 근데도 지금 놓고 앉아서 이쪽에선 사실이 중요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군 나가야 되고 아유. 걔네들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있는 지금 현재 그 검찰 수사권 제대로 정리 못했잖아요 결국. 결국 6대 범죄 수사권은 아직까지 남아있어 검찰에. 그거 완전히 뺏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못 지키고요. 그럼요. 더 험한 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울부짖어봤자 소용없죠. 그때 가서 작새들은요 울부짖지 않아요. 전부 다 아이디 바꾸고 사라질걸? 그러면서 그러죠. 국민들이 못 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견된 결과였다. 그리고 다들 자기 잘못한 거지. 문재인이 못했지 하고 하겠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칼 꽂을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조응천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순장조로 들어가는 언급되고 있는 정치인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청와대 요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순장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원래 말기에 되면 정부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해집니다. 그럼 다음 정부가 뭐가 됐건 우리가 다행히도 민주정부를 이었다 치더라도 그때 뚜껑 열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면서 상대방에 흘리면 대통령을 옥죄면서 정부를 흔드는 일이 되겠죠. 자, 내일이 세월호 7주기입니다. 여태껏 세월호 진상규명 못했잖아요. 그리고 천안함 진상규명 했습니까? 칼기 858기 진상규명 됐어요? 지금 있잖아요. 무능. 정권을 연장을 하면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권을 연장을 못 시키면은 그 모든 책임들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한테 쏠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끔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대표나 원내대표 누가 돼야 되는지 보세요.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뭐 어쨌건 간에 너무 진지해졌는데 재밌게 하자고 하는데 지금 예. 분위기가 왜 이래 지금? 어? 네, 이 열받아서. 양반들이 지금 가다마이만 되게 그럴듯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아이, 어? 일본 얘기하면서 가다마이가 뭐야? 재킷. 영어만 쓰면 아이고 괜찮나? 사퇴하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그런 실수를 하네 또. 그냥 위쪽거리라고 할 걸. 저고리. 좀. 어쩌고리. 성수형의 핑크색이 가져온 나비 효과. 아, 그러네요, 진짜. 자, 좋은 말씀들 하셨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사기가 죽으면 안 돼. 너무 사기들이 한 지난 일주일 동안 겪어보니까 선거에 진 것보다 사기 죽은 것 때문에 내 사기가 죽더라고. 맞아. 다 구독 빼고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평상시 광고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나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 맞아, 맞아. 그렇게 사기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본격 염세 다크 모드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우리 쪽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형님, 욱하고 저기요. 늘 그랬어요. 하던 그러려고 거 그러지. 하세요. 싫어. 착하고 뭐하고 돌아주고 착한 척하고 하는데 속에서 끌어서 못 해먹겠어 진짜. 정말. 자, 뭐 어쨌건 그렇게 막 재밌는 방송은 아니었다. 근데 새겨 들을 만한 참 많은 방송이었네. 어쨌건 윤석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디 이것도 개혁 잘하면 윤석열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개혁 못하잖아? 그러면 다 덮인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는 꼭 확실한 거야. 100% 확실한 거야. 다음 정권 우리가 가져오면 180석 가까운 민주당 의석하고 다음 정권 지자체. 초기 컨벤션 효과 이게 같이 합쳐지면 그 1년 동안 개혁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음 대선 가져오잖아? 대선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지방선거에. 근데 처음에 대선을 네.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 놓고 일하라고 지방선거 밀어주신다고. 그러면은 지방 권력들을 갖다 더 많이 장악할 수가 있어.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상 최초로 대구가 우리 민주당계에서 대구시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5천만 원짜리 쓰레기통 이런 거 쑤셔가지고 감차해가지고 어떤 새끼가 납품했는지 그런 거 밝혀내는 거야. 그래서 그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대구 시민들이 막 깨어나는 거야. 상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상상이 안 돼. 앞으로 정확하게 10개월 20여 일만 우리가 좀 더 힘내시자. 그럽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거 달력 찍어놓고 350 며칠 남았다 까는 거 보면서 속에 타들어가고 있는데 잘 뽑아야 되는데 당대표도 그렇고 당대표는 어디 젓가락 깔 때가 참 마땅치 않아요. 원내대표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네. 당대표가 젓가락 할 데가 없다고? 누구 좋아? 아이고 참. 못하겠던데 나는 셋 다 예. 별로. 그 중에도 있습니다. 네. 아니 누군데 되겠지.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